자, 여러분, 이 세상이요. 지금 참으로 정말 허접한 것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식, 의식의 형성을 지배합니다.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그 대장동의 매출 규모가 4조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자, 대장동에 한번 봅시다. 32평 아파트를 2천만 원에 분양했다 해도 얼마입니까? 6억 4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당 2천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에 평당 한 2,400에 분양했다 하면 32평을요. 전용 면적 한 4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32평짜리가 대장동에서 한 8억에 분양됐다면 6천 채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32억짜리가 평당 7억 5천 8억에 분양됐다면 대략 4조가 넘을 겁니다. 6천 채니까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매출이 4조 이상이다. 저는 한 4조 5천억 원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2조 이상 남았다라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 아파트가 반이 남는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입증이 됩니다. 그 비싼 땅값 불화에도 불구하고 반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래 2조가 남았고, 그래서 다른 건설사와 시행업자 등이 1조 정도 먹었고, 대장동 일당 주도한 자들이 한 1조 정도 먹었고, 성남시에 한 2천억 내고 여기저기 땡기서 온 금융 비용이나 이자 주고, 급전 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6천억, 5천억은 남았을 거고, 완전 순이익이 그 중에 한 1,000개는 대장동 사업의 결정권자에게 넘어갔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매우 상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6면에 보면 유동규 돈 요구에 김만배가 5억 주며 걸리면 다 죽는다. 요렇게 말을 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거는 언제적 일이냐? 김만배가 구속될 때 이것 때문에 구속된 거죠. 그래서 이 작년에 보면 정영학의 녹취록에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전화를 걸어 뭘 좀 상의하려고 한다. 이 동규 말이야. 이제 현재 나온 것, 현재까지 이제 각자 나눠 먹은 돈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한다. 요렇게 말하면서 김만배는 이어 유동규가 엄청나게 대든다. 어제도 현찰 1억, 수표 4억으로 총 5억을 줬다. 김만배는 또 내가 현찰로 주겠다, 수표로 주겠다 했는데 자기가 실소유한 법인에 투자를 자꾸 해달라고 하며 유동규에게 대선 전에 투자해놨다가 저 돈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거 걸리면 4명 다 죽어 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위험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유동규가 빨리 돈을 받아내야지. 저것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는데 나도 거들은 사람인데, 그런데 저것들이 큰 구찌한테만 돈을 갖다가 뭉터기로 주고 나한테는 차일피일 미룬다. 대선 전에 받아내야 되겠다고 김만배에게 유동규가 매우 거칠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음을 알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수원 자택 근처에서 유동규에게 결국 1,000만 원 수표 40장, 현금 1억 등 5억을 준 혐의로 작년 11월 달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불법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으로 1,400억 가까운 거액을 배당받은 김 씨에게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장동 일당이 두당 1,000억 이상은 쟁겨놨다. 거기서 이제 각자 분파일을 해서 이 푼돈들이 나가는 비용을 처리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도 1,400억을 김만배가 배당받았다. 공식적으로 아마
김만배가 1위, 남욱이 2위, 정영학이가 3위일 겁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는 최근에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 전달 의혹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배째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대장동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회장님은 김만배입니다. 대장동 일당이에요. 김만배는 처음부터 정영학 남욱처럼 초반에 2008, 9년도부터 대장동 사업을 해먹으려고 노력해온 자도 아니고요.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대장동의 현직 기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지분과 실질 배당을 받은 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김만배는 왜 성남시 이재명과 그 이재명의 똘마니들 그리고 대장동에서 오래전부터 민간 개발로 해먹으려고 이렇게 침을 발라왔던 나무 같은 자들과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서서 대장동 회장이 됐을까요? 그거는 대장동에서 허가 결정권자인 이재명이 김만배를 이 대장동 사업에 내리꼽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대리 관리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 일당이 5천억 이상을 순이익을 받고 그걸 갖다가 꼭꼭 쟁겨놨다라고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상당수가 김만배는 아마 남욱 정영학을 통해서 자신들이 벌어들인 천억대 이상의 거액을 다 합치면 여기저기 자기 주변에 숨겨놓은 것까지 5천억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돈 중에 상당수를 유동규나 정진상이나 김용이 알지 못하게 허가 결정권자에게 이동시켰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만배가 작년에 이재명 경선 등과 관련해서 지역에 가서 식당에서 좀 먹고 막 50만 원씩 결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김만배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 발언도 있었고 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미스터 리가 이게 된다라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김만배가 이런 말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보도가 나오기 10개월 전,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이재명 게이트 발언을 김만배가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김만배가요, 올해 대선 전에 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형이라면 이 김만배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 똘마니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 날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자, 친이 이재명 성향 열린공감TV가 1월 29일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 정영학이가 참 정신이 없으시지 않으셨나요? 윤석열 특검부터 해가지고 특검이 아니라 그 국감이라 이렇게 말하자 김만배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2010년 10월 26일 정확하게 2년 전에 한 말입니다. 정영학은 예라고 말했고 형은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한다는 것은 법조계와 정치계 등에서 벗어나서 이제 큰돈 지었으니까 편안하게 살겠다. 이걸 의미하는 걸로 들려요. 자, 월간 조선이 이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 분석하니까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2년 전 10월 26일 날 나눴고 이날 김만배는 정 회계사에게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도 합니다. 정영학이가 현찰을 너무 쓰지 마시고 하니 김만배가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거기에서 또 해먹을라 했겠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그러면 정영학이 김만배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정영학이
자, 그래서 열린공감TV는 이 말을 입수하고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